이 소식 꼭 짚어봐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1000일이 됐습니다. 무려 27만 명이 사망했다고 집계가 됐는데요. 북한의 파병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일단 분기점을 맞은 듯한데 지금 화면속에 만나보는 주인공,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이 이걸 꺼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This is a real part of a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KN-23 that struck Ukraine. The most recent hit was Brovary near Kyiv on November 13th. We know precisely what North Korea wants to get from Russia in response: technology for missile, nuclear and other military programs. 김국현 보좌관님. 네. 아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북한산 실제 총알 파편을 공개하면서 이거 봐라. 이 정도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공개한 저 파편은 총알 파편은 아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잔해입니다. KN-23이라고 부르는 북한이 개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탄도미사일의 잔해고요. 외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산 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의 핵실험 때문에 안보리로부터 이 무기 수출과 관련된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제재는 무기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이라든가 그 부속이라든가 그 다양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수입도 금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대북 제재였거든요. 예. 당시 러시아는 그 대북 제재가 결의되던 당시에 동의를 했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안보리 그 이사국 중 하나 아닙니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중 하나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러시아가 이 국제법과 국제 결의까지 다 무시하면서 이 북한산 미사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하는 데 쓰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파편을 가져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린 다음에 러시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본토도 타격하게 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레드라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저 파편을 가져왔고 이 북한의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탄도미사일 파편을 들고 와서 거봐라. 북한군이 실제로 이렇게 참전해서 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금 러시아가 하루에 1200명 이상 전사자가 발생했다. 지금 푸틴 대통령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이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를 했어요. 저렇게 우크라이나 안보 5대사 지역인데 저렇게 전력망을 집중 공격을 해서 실제로 인근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제 한없이 추울 텐데 난방도 비상입니다. 저렇게 지금 폭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했는데 김국현 부장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셨던 거대로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폭격에 대한 허락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허용을 했다? 근데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여서 핵교리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제가 새로 들어온 자막이 있으면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김국현 부장관 질문을 드릴 텐데 러시아의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이 핵교리 수정안을 승인했다. 저 얘기는 어제 러시아가 3차 대전 경도됐으면 뭔가 푸틴도 핵무기를 꺼낼 수 있는 걸 암시한다. 이렇게까지 전면전으로 번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술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안들을 수정을 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또 이 뒤를 이어서 아마 나토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가 제공한 다양한 종류의 그 순항 미사일들도 이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용이해졌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본토가 유럽의 미사일과 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고요. 예. 러시아는 이 위기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즉
미국의 뒤를 이어서 나토 국가들까지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예. 이것은 3차 대전의 어떤 첫 스타트이고 그리고 이제 그 3차 대전의 그 입구에서는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도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 선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했다라는 어떤 징조는 볼 수 없지만 예. 그 전저 단계 즉 유럽의 핵 공포를 몰아오기 위한 러시아의 어떤 그 협박 전략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올겨울이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 매체 주장은 영국과 프랑스 인근 해역에서 시범적인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개입을 앞두고 되레 격화되고 있는 북한 파병과 맞물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를 김금엽 보좌관과 함께 만나봤습니다.